네, 남북이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무박 2일의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도출해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 상봉 규모는 기존 이산가족 상봉처럼 남북 각각 100명씩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자, 남측 수석 대표였던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회 발언 들어보시죠. 남과 북은 9월 7일, 8일 양 이틀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접촉은 지난 8.25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간 첫 만남이자 이산가족들의 영혼을 풀어드리기 위한 인도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남북한 모두 진지한 자세로 접촉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합의 이후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요. 남북 양측은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된 생사 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생사 확인 작업을 거쳐서 상봉자의 최종 명단은 다음 달 8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견해차가 가장 컸던 부분은 상봉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1일 전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을 우려해 당 창건일 전에 상봉 행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봉 일정은 결국 당 창건일 이후인 다음 달 20일부터로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북측의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우리 측은 이 외에도 전면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등의 방안도 제시했으나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첫 단추였던 이산가족 상봉 협상이 타결되면서 앞으로 당국 간의 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는 만큼 무엇보다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우선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비롯된 오이사 조치 해제 여부입니다. 이 밖에 군사적인 신뢰 구축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남북 모두 예민한 문제인 만큼 당국 간 회담 대신에 지난달과 같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타결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당국 간 회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간 관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 회담이라든가 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또 요구하는 것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금강산 관광 그 사업 이게 이제 재개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겠고 여타에 북한이 또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또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이런 것을 또 북한은 북한대로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간 관계와 관련된 각종 그 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요. 만약 남북이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13년 때도 그랬습니다. 2013년에도 9월 달에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다 합의해놓고도 나흘 전에 파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잘 넘어가고 이 부분의 합의를 지키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에 좀 추가적인 그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금강산 관광재개나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얻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만은 지킬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이 남북이 10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합의했지만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특히 상봉 행사 열흘 전 북한의 최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노동당 창건일 일정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 시기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열흘 전인 다음 달 10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전후에 도발을 해온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50m였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의 발사대를 10여 미터 더 높였습니다. 또 최근엔 장거리 로켓과 부품을 운반하는 이동식 구조물의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남북 관계는 다시 안개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지금 북한이 뭐 동창리 발사대를 증축, 개축 다 완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아마 10월 10일 70주년이기 때문에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이제 뭐 대내외의 그런 김정은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이 좀 농후한 상태거든요. 그렇다 하면 국제사회가는 곧바로 이제 제재 국면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논의한다 하면은 상당히 이제 남북 관계도 경색된 국면으로 이어지고 북한도 이 제재에 반발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북한은 과거 상봉 행사를 앞두고 다른 트집을 잡아 무산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북한 노동당 창건일 다음 달 10일 전후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가 성사가 되면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기대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이산가족 상봉의 변수가 될지 여전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